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엠베이골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에 체크하실 수 있는 최강 이슈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최강 이슈 바로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의 낸드 가격 인상이 이제 하반기에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삼아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D램 가격은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 낸드 가격도 이제 인상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가격을 본격적으로 좀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보도가 전에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플래시를 이르면 이달 중에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고요. 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하면은 다른 경쟁 업체인 뭐 키옥시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이제 업체들의 방향성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낸드 플래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워낙에 적자폭이 좀 있었던 부분이라서 가격 인상을 하면 잇따라서 경쟁 업체들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르면 이달 신규 계약부터는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1월부터 계속해서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D램의 경우 30% 그리고 낸드는 40%까지 감산폭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D램 부분에서는 가격 반등세가 좀 보여줬는데 낸드 플래시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격이 반등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돌파구를 가격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2분기는 낸드 부분에서 손익분기를 맞춘다라는 목표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보다 낸드 플래시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보면요, 낸드 플래시와 SSD 관련주, SSD도 낸드 플래시를 이제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이 본격적으로 인상이 되면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여주시면, 자, 환율 변동성을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환율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미지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좀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약세,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 국채 가격 상승에 대해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환율 변동성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 자금 이탈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시장에서 지속되는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의 자금 유출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보시면 뭐 수년간 매수를 합니다. 수년간 주식과 채권을 매수를 하고 팔 때는 또 한 번에 좀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지속되는지 반드시 또 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될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여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시장에 혼란을 주었을 때 미국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뭐 국채에 대한 뭐 매입이라든가 뭐 완화 조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으시면서 이 이슈를 해석해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 보면 근래 2023년도에 외국인의 증권 투자 자금 유출입 추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슈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최강 이슈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을 조금 다 모두 팔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과 채권을 모두 매입하고 있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는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시면 수급 동향을 좀 쉽게 체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LG화학 이슈입니다. LG화학이요,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면요. LG화학이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의 바카빌시에 소재한 부지를 확보를 했다. 여기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제조 건설이 이게 검토가 확실히 앞으로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겠죠.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나스닥의 상장사인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 7,700억에 인수를 했고요. 미국의 항암 신약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암 신약 전문 개발 회사인데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 억제제를 판매하고 있고, 이게 항암제와 병용 투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병용 투약 키워드가 제약 바이오에서 떠오르는 핫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유한양행이 장중에 큰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존슨앤존스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마리포사를 병용요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다라는 거거든요. 병용요법은 한 가지의 의약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약품을 통해 가지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다. 임상을 해보니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항암제와 병용에서 쓸 수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를 미국에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에 있는 항암제 기업들도 이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수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종목, 항암제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암이라는 게 종양이라는 거죠. 이 종양이 계속해서 돌연적으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약품을 병용해서 투약하는 것이 또 제약바이오의 트렌드고, 국내에 또 유한양행의 이제 약품 같은 것들이 병용요법에서 임상 3상에 통과하는 쾌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특히나 항암제 관련주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굉장히 성장이 잘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은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최강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도입니다. 반도체 스타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전일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강세를 보인 이유가요,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제시 때문인데요. 현재 주가가 38,000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53,0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점에서 전일 강한 반등세가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의 이 파도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계속해서 커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SSD용 컨트롤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SSD 컨트롤러 성능이 좋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고객사인 메타도 고객사로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향후에 실적 성장 전망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한번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이제 주가가 눌림을 좀 보였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였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일 증시에서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 모건 스탠리의 53,000원까지의 목표 주가까지는 한참 남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시초가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5,000원 1차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0,000원 잡고 파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전에 제가 수익 드렸던 종목이라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더 많은 최강 이슈와 최강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최강 이슈, 최강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 녹색 밴드에서 엠뱅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더 많은 무료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